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최다,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이에 관한 개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간 쟁점이었던 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구 획정은 선거 6개월 전에 끝내야 하지만 여야는 대선에 집중하느라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 손을 놓고 있다가 선거 한 달 보름을 앞두고서야 논의에 들어갔고 이제 불과 50일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이 선거구 획정에 예비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선거 업무를 맡은 선관위와 지자체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여야의 정치적 이해 다툼에 지방자치가 흔들리는 일 더는 없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 서대구 4.5km 앞둔 지점 교통량 몰리면서 정체 시작됐습니다. 반대 현풍 방향은 흐름 좋고요. 또 현풍 방향 달성 1터널은 터널 진입부터 터널 빠져나갈 때까지 차량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역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교통량 꾸준합니다. 신천대로는 남대구 나들목 방면 대봉교에서 침산교까지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상습 정체 구간인 화랑로 MBC 내거리 쪽 송정삼거리에서 반야월 내거리 통과하실 땐 통과 시간 20분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호국로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산격대교 내거리 방면도 통과 속도 시속 15km로 교통량 점차 더해지고 있고요. 또 내당역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 중입니다. 검단로 검단공단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 통과하실 땐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5mm 미만,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 차가운 동풍이 불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2도, 안동 14도, 대구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2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6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남일보와 대구 KBS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대구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홍준표 국회의원이 34.7%로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 홍 의원에 이어서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8%, 이 유영아 변호사가 17.9%로 이 2위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어서 이 서재원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6.2%,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3%, 이 김영기 이 경북대 명예교수가 2.6%, 이 김점수 전 재영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1%, 이 권영범 대구경북 벤처기업회 협회 전 회장이 1%, 네. 이 정상한 변호사가 0.8%, 신원호 기본소득당 이 대구시당 준비위원장이 0.7%, 한민정 전 현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0.7%, 이 정용 전 대구시의원 0.5% 순이었습니다. 네. 이 예비후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가 8명이거든요. 이번 주가 되면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을 확정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네. 앞으로
대구시장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좀 치러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여론조사가 10일과 11일 이렇게 네. 이틀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12일에 김영기 네. 교수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유영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 어제네요. 자,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여론조사는 계속 되는 거죠. 네, 여론조사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가 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처럼 예. 이 14일 국민의힘 이 경선 후보자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후보자가 좀 추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이 경선에 공천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이번 여론조사에는 빠졌는데 중앙당에서 추가로 대구시장 후보를 접수받을지도 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북 군위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산불의 큰 불길이 어제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군위 산불의 주부를 잡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불이 난 지 49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이날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37대 그리고 산불 특수진화대원 등 1,200여 명을 산불 현장인 군위군 상공유사면 화봉리 야산에 집중 투입해서 불을 껐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축구장, 국제구역의 축구장 기준으로 486개와 맞먹는 산림 347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산불 원인은 확인됐나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은 상공유사분 화북리 소재의 한 야산의 해발 526m 지점에서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쯤 시작이 됐는데 산불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 안팎의 좀 강풍을 타고 정상까지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40분에는 산불 2단계, 다음 날인 11일 오후 3시 50분에는 산불 3단계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큰 불로 번진 이유가 뭘까요? 네, 산림당국은 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또 그 산이 또 경사가 급했습니다. 그 급경사의 이제 험순한 산세 때문에 산불 진화 인력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암석지 사이에 두꺼운 나벽층으로 인해서 이 진화 헬기가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도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하고요. 예. 산림당국은 협곡과 안반 지역에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경우를 대비해서 진화 헬기 12대 그리고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배치하고 산불 특수 진화대원 등을 동원해서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제 경북 고령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다행히 바로 진화가 됐습니다. 네, 고령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서 오후 1시 32분쯤에 불이 났는데요. 산림청이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그러니까 한 3시간 30여 분 만인데요. 이때 이제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다행히 밝혔습니다. 네. 산림당국은 이제 진화헬기 16대 등을 동원해서 불을 껐는데 이날 3시 25분에 바로 산불 1단계가 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이 높았는데 다행히 헬기를 집중 투입하면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예, 지역 소식 들었고요. 자, 이슈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특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 정치권에 관심을 모았는데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지역 방문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 첫 방문지로 또 대구 경북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당선자 측은 이번 방문을 두고 대국민 업무 보고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하지만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첫 시험대로 꼽히는 그 6.1 지방선거가 지금 50일 가량 좀 앞둔 시점에서 이 TK 방문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네. 정치적 행보다 이런 관측이 이제 있습니다. 첫날 일정은 안동에서 시작했어요. 네, 11일 안동과 상주, 구미와 포항을 방문하고 경주까지 찾아갔는데요. 일단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상주 중앙시장을 찾아서는 또 선거운동 기간 여러 차례 보였던 어퍼컷 세레모니를 네. 4차례나 또 선보였고 이 구미 국가산단도 방문
방문했습니다. 이 포항에서는 영일만 대교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이 죽도시장을 찾았는데요. 이 윤 당선인은 공식 일정 이후에 경주에서 숙소를 마련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 선거 기간 말했던 약속을 모두 지키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네, 윤 당선자는 대구 첫 일정으로 동화사를 방문해서 그 회주인 의현 스님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후에는 그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에 지역 명물인 시장안 칼국수집을 좀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좀 인상적인 발언을 했는데 네. 이 서문시장만 오면 아픈 것도 다 낫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며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와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그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50분가량 만남을 가진 뒤 젊은 층이 많은 동성로를 찾았습니다. 일명 최순실 특검으로 얽혀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남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냐,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 밝혔습니다. 이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과거의 특검 피의자로서 악연에 대한 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윤석열 당선인이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 담당 검사였던 만큼 이 부분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번 대통령 인수 과정에서 이 취임식 참석을 또 제안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윤 당선인이 이렇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보수층의 불만이 좀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윤 당선자는 과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별 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그 대선 당시에 강성 보수층에게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어제 회동 이후에 그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예방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윤 당선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과 좋은 업적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과 정책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해서 박 전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윤 당선자 입장에서 사실 선택자가 없었을 건데요. 집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좀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간의 좀 앙금을 해소하고 보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는 그런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남 이후에 그 대구 지역 노동계와 또 진보정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어제 논평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을 지켜보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과의 통합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선인 신분으로 지지세를 좀 높이기 위해 파면된 전임 대통령을 찾아갈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당선인이 지금 할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진정 국민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박근혜 씨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현재 첨예하게 갈등이 표출된 여성가족부 폐지, 또 장애인 투쟁 등 사안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요. 전국민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또 논평에서 중형을 구형한 수사팀장과 이로 인해 구속된 적폐 몸통의 회동이라며 오늘 회동과 오고 간 말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지역 순회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지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어찌 됐건 간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첫 지역 현장 방문지가 대구였습니다. 실제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현장 방문을 했었고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이 경북 지역 첫 공약이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이 대구 경북의 인사들이 이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떻게 좀 의지를 보이느냐, 이 정부 출범과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 대구에서 왔던 현장들을 다녀보니까
사실상 뭐 지역민들에게 뭐 공약과 관련해서 이행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그동안 지지해줬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수차례 다니는 곳마다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요? 네, 서문시장에서도 했고 이 동성로 현장에서도 했고. 반응은 좋았겠네요. 네,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대구 경북 시도민들과 했던 약속들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대가 큰 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어퍼컷 세레모니를 이 윤 당선자가 하는 것을 보는 걸 별로 네.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는 앞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내각 인선을 두고 영남 편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백 기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장관 후보자 8명 중 영남 출신이 지금 5명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통합과 균형, 파격이 없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데 네. 윤 당선자는 그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줄 수 있는지 기준을 두고 선정에 검증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그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건데 하지만 8명 대부분 이 윤 당선자가 같이 일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실력만 보고 선정했느냐는 의문이 먼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정자 8명 중 4명이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이었고요. 당선자 특별보좌관이 2명입니다. 그리고 정호영 당선자 같은 경우에 윤 당선자의 오랜 친구로 좀 알려져 있고 이종호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윤 당선자가 정치에 참여하기 전에 만난 인연이 있었거든요. 물론 내정자 상당수가 전문성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크고 작은 인연들 때문에 인사의 좀 순도적인 면에서는 좀 의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당선자는 인사를 좀 계속하다 보면 지역과 세대 또 남녀 균형이 잡힐 거라고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인사 발표를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는 이 여성이 없습니다. 없죠. 예, 여성가족부 폐지를 또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8년을 하면서 그간 803 구름다리라든가 제2대구의료원 추진이라든가 이 평소에 본인이 밝혔던 소신과 다른 경우에도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시정을 해왔었는데 이 권영진 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깐부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좀 통합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이 정치인의 모습을 좀 흡수해서 이 통합하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그 순회 과정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8분 지났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봅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백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이제 8대 대구시의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어제도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90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주요 안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정돼 있는 안건부터 들어볼까요?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을 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 관련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직무 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했고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 요건과 신청 서류, 지원된 소송 비용 회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예,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시민들은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직무상 과실에 대한 비용을 왜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지원 요건을 보면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 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고 있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 사건,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등의 경우는 지원 비용을 회수할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교육청의 판단이어서 상당히 엄격히 적용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건 소개해 주시죠. 대구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연이은 스토킹 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및 절차에 대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에 관한 제도는 여전히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조례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일단 이 조례 찾아보니 광역 단위로는 경기도만 제정되어 있고 기초단체로는 경기도 8개, 서울 2개 정도만 제정되어 있어 광역 단위로는 두 번째로 상당히 빨리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김태원 의원의 스토킹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조례안은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해야 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사항을 규정했고 교육 및 홍보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광역 단위로는 두 번째라고 하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장상수 의장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비 국비 지원 건의문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했는데 4월 6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건의문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인데요.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 의장들의 반대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장 의장이 강력히 요구해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네. 장 의장은 대구시의 300병상 이상 병상수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이고 응급 환자 사망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1.23으로 최저인 충남 0.9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대구 동북권의 경우는 응급 병상 수가 서남권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이 지역 시민 건강권은 더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에 신속한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을 위해 시설 및 의료 장비 구축 비용의 50% 이상과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에 더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문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300병상 이상 병상 수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인구 10만 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상 수는 부산이 223.6개, 대전이 220개, 대구가 68.5개입니다. 예. 병상수뿐만 아니라 응급 관련 지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중증 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간은 대구가 1,049, 부산이 966, 광주가 862, 서울이 728.9시간입니다. 예. 대구에 병원이 많고 또 의료 관광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이번 회기에 제1회 대구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학교 방역, 안전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10.2% 증액한 4조 1,029억 원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예. 시의회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구입비, 사설학원 등의 방역 물품 지원비 등 학교 방역 안전 관련 예산과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비 등 추경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철저히 검증되었는지는 추경 예산안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경험으로는 원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국가라고 하는데 시의회가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비용 등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대구만이라도 좀 양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의회와 또 교육청이 함께 좀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오는 18일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원국 건설교통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과 하병문 의원, 교육위원회 송영원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네. 김원구 의원에 따르면 어제 간담회를 열어서 청문회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019년 대비 7단계나 상향된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관리직 직원이 20%에 달하는 점, 새로운 수익원 창출 성과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데 관리는 가능하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 계획 등을 어떻게 설명해낼지가 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북부 지역부터 시작돼서 오후에 남부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우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5mm 미만이고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가량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12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4월 13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